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화학원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간화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의 수액과 KOH의 중화반응이 흡열반응이다. 우리가 중화반응과 연소반응에 대해서는 발열반응의 예로 암기하고 있는 거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은 연소반응에 대한 설명이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발열반응이에요.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죠. 가와나는 모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맞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번은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3주기 원소 조건이 주어져 있고 X는 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주기의 금속이네요. Y는 원자가 전자수가 7이라면 3주기 17쪽의 염소에 해당합니다. 아래쪽에서 Y가 염소라면 홀전자수는 1이 되고요. X는 그러면 홀전자수가 0인데 3주기 금속이라면 2족의 마그네슘이 되겠죠. XY가 결합해서 형성한 안정한 합물이라면 MgCl2가 되고 Mg2 플러스 형태로 네온의 전자배치와 Cl-, 아르곤의 전자배치로 붙으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3번은 이온결합 화합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가나다에 대해서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과 1몰당 전체 전자량이 주어져 있어요. 일단 전하량이 명확한 상태에서 전부 전하량이 1대1이기 때문에 KX, KY, CaO가 되죠. 1몰당 이온의 양은 모두 2몰이 됩니다.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K+는 일단 아르곤 전자 배치가 되니까 1몰당 18몰이 돼요. 그럼 양이온 쪽에서 18몰이 나온 거고 음이온 쪽에서 가에서는 10몰, 나에서는 18몰이 나오게 되는데 10이나 18은 네온 그리고 아르곤의 전자 배치죠. 하나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9번, 즉 플로린이 되고요.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3주기 17쪽의 17번, 염소가 됩니다. 아래쪽 디귿도 구하라고 했겠죠. 디귿은 칼슘 이온은 마찬가지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18이 되고요. 산화 이온의 경우에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10이 더해져야 되죠. 디귿 자리엔 28이 들어가네요. Y는 염소가 되고 3주기 원소에 해당하고요. 기역과 니은은 2로 동일한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은 28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4번은 강철 용기에 A2 기체 그리고 B 고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후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B의 몰수가 필요한 거고 원자량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서 몰수가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1, 2페이지에 등장하는 간단한 양적 관계 문제는 반응식을 빼서 쓰기보다는 보통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춰주면 답이 나오게 되죠. 지금도 A2는 분자량이 32인 거니까 32로 나눠주면서 0.3몰이 되고요. 앞쪽에 몰수는 표시해 볼게요. B의 원자량도 32네요. 마찬가지로 0.3몰이 됩니다. A만 놓고 오면 원자로 6몰인데 위쪽에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자로 0.6몰이요. 0.6몰이 될 수 있도록 0.2가 붙으면 되고요. B 원자의 경우엔 0.3몰인데 위쪽에 0.2몰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0.1몰이 필요한 거죠. X가 0.1이 되고 분수 형태는 10분의 1이 됩니다.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후에 시간 t일 때 A와 B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가 증발, 응축 속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2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2t에서 동적 평형 상태인 거니까 시간 t일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증발이 우세한 거죠. 둘 중에선 증발 속도가 커야 되는 거고요. 지금 B쪽이 큰 거니까 B쪽이 증발 속도, A쪽이 응축 속도가 됩니다. A는 응축 속도에 해당하는 게 맞고 T일 때 응축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T일 때 증발이 우세한 것뿐이지 응축 속도가 0은 아니죠. 응축 반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A분의 B라면 증발과 응축 속도에 대한 비율인데 2T에선 동적 평형인 거니까 1이 되고요. T일 땐 증발 속도가 큰 거죠. 즉 B쪽이 큰 거니까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2T일 때가 그러면 작은 거죠.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됐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수소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일, 다중, 구분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CN5 중에서 대응시키라고 되어 있고 옥텟 규칙 만족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제시된 분자들을 보면 Y가 먼저 산소로 확정이네요. 결합 2개 하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고요. Y가 산소라면 이중결합으로 연결돼야 되고 X는 그러면 결합선 4개로 탄소가 되죠. X가 탄소, Y가 산소라면 남아있는 질소가 여기에 들어가고 3중결합으로 연결됩니다.
극성 분자가 세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셋 다 지금 극성 분자에 해당하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공유 전자쌍수, 결합선수를 세주면 되고 가에서는 4개가 있고 나에서는 2개가 있습니다. 2대 1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 결합각을 다와 나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는 직선형이 돼요. 180도가 되고 나는 비공유 전자쌍을 고려하면 구분형이 되기 때문에 직선형인 다에서가 큰 거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 문제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3인 분자 모양이 모두 기억이다. 3원자 분자라면 직선형 또는 구분형이 될 텐데 모두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가설이네요. 아래쪽 보면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3인 분자를 찾았고 분자 모양을 조사했는데 가설에 일치하는 게 지금 다 직선형이죠. 여기에 직선형이 들어갔던 거고요. 가설에 어긋나는 OF2를 비롯해서 구분형들이 있을 겁니다. 니은 자리엔 구분형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기억은 직선형인 거니까 1번과 2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바로 1번이네요. 지금 질소에 생략된 비공유 전자쌍을 고려하면 구분형으로 들어가면서 가설에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에 직선형은 잘 들어갔지만 니은 자리에 CF4가 되면 문제에서 일단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3인 분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5원자 분자인 거니까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 문제 보시면 수소와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라의 공유 전자쌍수, 결합선수와 전기음성도 차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부터 라가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X부터 Z 후보군을 줬군요. 탄소, 플루오린, 염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데 수소와 플루오린, 수소와 염소라면 그냥 HF, HCl이 되면서 단일 결합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공유 전자쌍수가 하나인 가와 나의 HY나 HZ, 그게 HF나 HCl이 될 테고요. 아래쪽에 전기음성도를 통해서 알려준 거군요. 지금 Y가 Z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루오린과 염소 중에 대응시킬 때는 플루오린이 염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거죠.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구성원소에 전기음성도 차가 주어져 있는데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작은 가운데 플루오린과 더 차이를 크게 벌리고 있으니까 가에서 HF가 들어가고 나에서 HCl이 들어가면 전기음성도 그리고 공유 전자쌍수이자 결합선수가 하나인 것까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와 라는 이제 X자리에 남아있는 건 탄소인 거니까 탄소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탄소가 하나일 때는 수소가 4개 들어가면서 메테인 분자가 되겠죠. 탄소에 수소가 결합선 4개로, 단일 결합 4개로 붙게 되니까 공유 전자쌍수가 4가 되면서 지금 다자리에 메테인이 들어가면 되고요. 남아있는 라는 C가 A개에 H가 A개인데 공유 전자쌍수이자 결합선수가 5개가 되려면 C2H2면 되겠네요.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되시죠? C2H2라고 했을 때 탄소와 탄소 사이에 3중결합이 있고 양쪽으로 단일 결합이 있으면서 공유 전자쌍수가 5인 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C2H2 형태. A는 2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라는 C2H2가 되는데 탄소와 탄소가 같은 원소 간 결합인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 YZ라면 플루오린과 염소의 조합이고요. 전기음성도 차가 M-N인 거냐? 그렇겠죠. 지금 M과 N의 경우에는 수소와 플루오린, 수소와 염소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인데 어차피 수소가 공통인 거니까요. 이 둘의 차이는 플루오린과 염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직관적으로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위쪽으로 하면서 커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플루오린, 아래쪽에 염소, 그 밑에 수소가 있었을 텐데 지금 수소와 플루오린 사이의 차이를 M으로 준 거고요. 수소와 염소 사이의 차이를 N으로 준 거기 때문에 플루오린과 염소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M-N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바닥 상태의 마그네슘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양자수 관련 설명이 이어지고 있고 M 플러스 ML분의 1에 대한 상대값 M 플러스 L 플러스 ML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마그네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라면 1s부터 시작해서 3s까지를 후보군으로 갖는 거고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바로 대응이 안 될 것 같으면 쭉 나열하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자주 강조했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대응을 시키려다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2가지 자료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쭉 나열해 주셨어도 되고 아니면 M 플러스 L 플러스 ML 값이 워낙 유명한 자료고 자주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은 S오비탈이라면 L과 ML이 0이 되면서 그대로 N 값이 되고요. P오비탈일 때는
L값에 1이 들어가면서 다른 값들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가가 4라고 했을 땐 S는 1S, 2S, 3S까지 3까지밖에 안 나오니까요. 4라면 P오비탈인 거고 특히나 마그네슘이면 2P까지만 들어가게 되니까 가가 2P를 기준으로 ML값이 플러스 1이라는 게 확정이고요. 나와 다도 뭐 이런 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A로 같다라는 조건이 먼저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둘을 같다라고 해주면 상대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분모가 같았다는 얘기죠. 그럼 분모에 지금 N과 ML이 있는데 이 값이 아래쪽에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와 다는 N 플러스 ML까지는 같은데 지금 차이가 생겼다면 L에서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L에 의해서 지금 나와 다는 N 플러스 L 플러스 ML 값이 1 차이 나는 거죠. 근데 L 값은 어차피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대응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1과 0인 거고 차이를 1만큼 내는 건 이 자리가 L 값이 1이 되면서 P오비탈인 거고요. 또 P는 2P밖에 없기 때문에 ML 값이 0으로 들어가야지만 3을 만족할 수 있죠. 이 자리엔 L 값이 0인 S오비탈이어야 되고 S오비탈이라면 L 플러스 ML 값이 0인 거니까 2를 만족하려면 ES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자리도 의미가 있어지는 게 일단 S오비탈이려면 ES여야 되는데 ES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얘도 P오비탈이 되는 거고 P는 또 2P밖에 없죠. 근데 2P라면 N 플러스 L 값이 이미 3인 거니까 2를 맞추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애매했던 건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이 자료가 필요가 없죠. 지금 상대값으로 제시했으니까 1대 1대 2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풀라고 출제 의도는 갖고 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미 가부터 라까지가 다 대응이 된 상태에서 가의 L값은 P오비탈이니까 1이 되는 게 맞고요. ML값은 둘 다 0인 거니까 나와 다해서 같은 게 맞고 에너지 준위를 나와 다해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ES하고 EP면 수소원자라면 주양자수에만 의존하니까 같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다전자 원자인 마그네슘인 거니까 EP가 더 큰 거죠. 라에서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요. 제가 높아시면 그냥 나열을 하셨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바로 대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도요. 대신 ML 값을 순서를 잘 지켜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의 순서로 대응시켜 주셔야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료 정리가 좀 편한 거죠. n 플러스 ml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S오비탈은 그냥 n분의 1 형태가 되면서 1과 2분의 1, 3분의 1이 되고요. P오비탈만 ml 값에 마이너스 1부터 순서대로 대입시켜주면 1과 2분의 1, 3분의 1 형태로 대응이 됩니다. 아래쪽에 n 플러스 l 플러스 ml 값은 마찬가지로 S오비탈은 그냥 n 값만 남게 되고 P오비탈은 ML 값에 순서대로 마이너스 1부터 대응시켜주면 2, 3, 4 형태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면 이 값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지금 1대 1대 2인 건데요. 2배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게 2분의 1과 1밖에 없어요. 그럼 어차피 A가 2분의 1이라는 걸 통해서 물론 A가 정확히 2분의 1은 아니죠. 지금 상대값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나 자리에 들어가는 이 비율 관계가 2분의 1이라고 두면 2분의 1, 2분의 1, 1이 되는데 이때 조합을 보면서 지금 4가 되는 건 어차피 이 자리인 거니까 2p의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찾게 되고요. 여기는 3과 2분의 1인데 3과 2분의 1이면 2p의 0, 2와 2분의 1이면 ES가 되고요. 마지막에 2와 1이라면 2p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나열을 해도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뭔가 그럴듯한 풀이를 하려고 하다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2단원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열하는 것도 좋은 풀이라고 했었어요. 앞에서 답은 냈었죠. 기억 니은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용액의 몰농도에 대한 학생 A와 B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험 과정이 A와 B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실험 결과는 1의 몰농도가 8K, 2의 몰농도는 7K라고 주어져 있고요. A와 K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고 있네요. 처음에 학생 A의 실험 과정을 보니까 A 몰농도 100ml, 100A 밀리몰이 되고요. 물을 넣어서 200ml 수액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편하게 주네요. 그 200ml 전부 가져왔으니까 100A는 그대로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10ml에 해당하는 0.2와 50을 곱해서 10ml까지 더해서 수액 2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총 X는 100A 플러스 10이 들어가 있고요. 200과 50을 섞었으니까 250ml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농도가 8K인 거죠. 학생 B의 실험 과정에서는 비슷하게 진행을 하네요. 일단 200A가 들어있다는 걸 알려줬고 바로 넣는군요. 여기에 10ml까지 또 혼합해서 수액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편하게 준 게
일부를 취한 게 아니라 250ml인데 그걸 다 가져와서 거기에 물만 넣어서 500ml가 됐으니까요. 실질적으로 X의 양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부피만 500이 된 거네요. 그러면 200A 플러스 10이 되고 이걸 500으로 나눈 상태에서 몰 농도가 7K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때 구하라는 게 A와 K 사이의 비율 관계인 거니까 사실 뭐 정석대로 풀이한다면 연립해서 A하고 K를 각각 구해서 답을 내셔도 되고요.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A와 K 각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율 관계가 필요한 거니까 즉 왼쪽에 A, 오른쪽에 K가 있는 상태에서 이 숫자들만 없어지면 되겠죠. 숫자도 지금은 근데 10이 같은 숫자인 거니까 계산도 편하게 되겠네요. 그냥 올려주면 되는군요. 250과 8을 곱했다라고 해주면 우변에 2000K가 나오고 500과 7을 곱했다라고 해주면 여긴 3500K가 되는데 그러면 위쪽으로 그냥 빼주게 되면 10이 이렇게 없어지면서요. 위쪽으로 뺐다라고 생각해주면 여기서 여기 빼주면 100A가 되고 3500K에서 2000K를 빼주면 1500K가 됩니다. 공두개에 날려줬다라고 해주면 문제에선 A분의 K를 물었으니까 15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연립해서 A와 K 각각 구해서 답을 내셨어도 괜찮고 보통은 문제에서 묻는 게 이렇게 비율 관계일 때는 그냥 자료 정리를 처음부터 비율 관계에 맞도록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A분의 K는 15분의 1이 되고요. 15분의 1,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11번 문제 보시면 원소 XY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 아래쪽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 XO4 2-2M몰을 충분한 양의 Y-H+가 들어있는 수액에 넣어서 모두 반응시켰다. 그때 Y2 3M몰이 생성이 됐다. 반응 과정에서의 몰수비를 줬으니까 개수비를 주는 거고요. XO4 2- 기준으로 2일 때 생성된 Y2가 3이라고 준 거네요. 문제에서 묻는 건 M과 비율에 대한 거죠. 이 자리를 찾으라는 거고 전체 맞춰보면요. Y가 2개, Y2가 3개인 거니까 총 6개가 돼서 이 자리에 6이 붙고요. X가 2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2가 붙게 되고 산소도 확정이네요. 산소가 8개라면 이 자리에 8이 붙고요. 수소가 16개로 이 자리에 16이 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원자의 개수 맞추다 보니까 답이 나오게 되네요. M자리도 그냥 전하균형을 써주면 되겠죠. 반응물 쪽의 전하가 확정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6을 더해주면 플러스 6으로 확정이고요. 생성물 쪽은 다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이 되려면 전하량이 3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M자리는 3으로 찾았고요. C와 A에 대한 비율 관계는 16분의 2인 거니까 8분의 1로 정리가 되네요. 8분의 1과 3의 곱인 거니까 8분의 3이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2번 문제 보시면 원자 A부터 D의 중성자수와 전자수의 차이 그리고 질량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A부터 D가 원소 X의 동위원소이면서 A부터 D의 중성자수 합이 9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중성자수의 전체 합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중성자수와 전자수의 차이라고 했지만 원자, 중성의 원자인 걸 고려하면 전자수가 그대로 양성자수예요. 그러면 질량수가 결국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인데 이걸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B가 전자수이자 그냥 양성자수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길 보니까 A 마이너스 B. 그럼 둘을 더해주면 A에 대한 자료, 둘을 빼주면 B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A부터 D까지 전체를 합해서 중성자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린 A에 해당하는 중성자수 자료가 좀 더 편하겠죠? 그럼 Y축과 X축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주면 A, B, C, D에서 다 더해줬을 때 B가 없어지면서 2A에 해당하는 즉 전체 중성자수의 2배가 나오게 되고요. A부터 D의 중성자수 합이 96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자료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A, B, C, D에 대해서 각각 X축과 Y축을 더해주면 중성자수의 2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요. Y축은 Y축끼리, X축은 X축끼리 더하도록 할게요. Y축을 쭉 더해주면 숫자들은 없어지면서 4M이 나오고요. X축을 쭉 더해주면 0, 2, 6, 8을 더하는 거죠. 지금 2, 6, 8을 더하면 16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중성자수의 2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2로 나눠서 2m 플러스 8로 계산했을 때 이 값이 96이라는 거네요. 전체 중성자수 합이 주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넘겨주면 2m이 88이기 때문에 m값이 44라고 나오게 되고 m을 대입하면서 질량수는 다 나온 상황이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1g당 중성자수를 묻고 있는데 항상 구성입자를 물었을 땐 전체를 먼저 보는 거죠.
1g당 원자수를 먼저 세주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원자당 중성자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1g당 원자수는 원자량의 반비례하는 거죠.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입자수는 뭐 가벼울수록 많다라고 하면서 1g당 분자량과 1g당 분자수와 분자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많이 썼었는데요. 지금은 원자 기준으로 물었으니까 1g당 원자수와 원자량이 반비례해 있다는 걸 활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묻고 있는 게 A와 D인 거니까 그냥 여기에 바로 표시를 해볼게요. A와 D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M값에 44를 대입했을 때 Y축에 들어가는 질량수이자 아래쪽에 원자량이라고 제시된 게요. A는 44 대입해주면 40이 되고 D는 44를 대입해주면 48이 됩니다. 그럼 이게 원자량인 거니까 1g이자 같은 질량에 들어가는 원자수는 원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가벼운 A 쪽에서가 많아야 되고 비율은 지금 5대 6의 비율인 거니까요. 1g당 원자수는 6대 5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위쪽에 1g당 원자수를 먼저 썼고 이제 원자당 중성자수가 필요한데 방금 했던 계산이죠. 지금 X축과 Y축을 더해주게 되면 중성자수의 2배가 나와요. A의 경우에는 Y축 40과 0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0이 되죠. 이 20이 원자당 중성자수고요. 아래쪽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D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48과 8을 더하면 56이 되고요. 56을 2로 나눠주면 28이 됩니다. 그래서 1g당 원자수의 비율 썼고 원자당 중성자수를 곱해준 거죠. 여기서 비율 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정리해 볼게요. 5와 20 약분해주면 4가 되고요. 4는 아래쪽과 약분시켜주면 7이 남습니다. 7이 남고 6이 남으니까 7분의 6이 되죠. 7분의 6.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 금속 A부터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험 과정을 보면 0.1몰 농도의 A이온 Vml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충분한 양의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온에 금속을 넣는 거니까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 접근해 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비슷한 농도와 부피를 또 썼네요. 그러면 농도 부피가 제시되니까 몰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좀 특이했던 건 보통 중성의 금속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금속과 금속이온의 산화하는 반응에서 좀 특이하게요. 금속 이온을 넣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평가에서는 이런 방식이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습을 정말로 많이 했던 거죠. 사실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연습은 시켜드렸지만 이게 언제 나오나 했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어쨌든 나과정까지는 그러면 전하량이 유지가 되다가 다과정에서는 양이온을 넣었기 때문에 이 C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만큼 양전하의 총합이 늘어야 되고요. 처음에 집중해서 읽었으면 0.1몰 농도의 Vml, 아래쪽도 0.1몰 농도의 Vml인 거니까 일단 초기에 A이온의 양과 가에서 첨가한 C이온의 양이 같다라는 것도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래쪽에 모든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가에서는 당연히 A이온만 있는 상태였고요. 그 몰수를 1로 줬네요. 그러면 이 수치를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그냥 이 몰수의 상대값으로 줬는데 그냥 1몰, 2몰, 3몰 정도로 그대로 써주면 초기에 A이온이 1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요. A이온이 1 있다라고 했을 때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여기도 넣을게요. 지금 같은 몰수라는 게 농도와 부피를 통해서 줬었으니까 다과정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C이온이 1만큼 들어간 거고요. 나로 넘어가면서 B가 충분한 양이었으니까 A이온이 한 개 반응물로 모두 석출이 됐고요. 그럼 A가 1만큼 석출이 됐을 테고 여기에서요. B이온이 나왔을 텐데 몰수로 2가 나왔네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양전하의 총합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몰수가 2배인 상황이라면 이온당 전하량은 절반이어야 되죠. 즉 2대 1의 비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2라고 두면 이 자리가 1인 거고요. 색깔은 헷갈리니까 좀 바꿔볼게요. 물론 정확히는 2가 1가라고 찾은 게 아니라 2대 1이라고 찾은 건데 어차피 묻는 것들이 비율 관계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는 C이온이 1만큼 들어간 상황인데 이때 B이온이 1만큼 늘었네요. 뭐 여기서 C이온의 전하량을 찾아내는 건 둘 중에 하나로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이미 1로 써놓은 상태라면 나에서 다로 갔을 때 C이온이 지금 없죠? B이온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C이온이 1만큼 반응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B이온도 1만큼 늘면서 C이온 1 없어졌을 때 B이온이 1 늘었다는 건 1대1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전하량도 1대1인 거죠. 지금 C가 1가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또는 아예 양전하의 총합에, 그러니까 총 양전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로 접근을 해보면 지금 그러니까 양전하의 총합이 가에서 플러스 2였고요. 플러스 2가짜리가 1몰 있었죠. 나에선 당연히 그게 유지가 됐던 거고, 다에서는 1가짜리가 3인 거니까 플러스 3으로 늘어야 되는데, 나에서 다로 가면서 늘어난 이 전하량이 C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C는 1몰 기준인 거니까 1만큼 늘려주려면 C 이온의 전하량이 1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C 이온의 전하량을 찾으셨으면 되고, 거의 다 풀린 것 같죠?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나와 다에서 B가 환원제로 작용하는 거냐? B는 산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은 산화하면서 환원제로 작용하는 게 맞고, B와 C는 둘 다 1가인 거죠. 3분의 2가 아니라 1로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 나에서 생성된 A의 양과 다에서 반응한 B고체의 양을 묻고 있네요. 나에서 생성된 A의 양은 아까 쓰다가 이 아래쪽에 적어놨었는데 A이온이 모두 석출된 상황인 거니까요. 1만큼 석출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1이고요. 다에서 반응한 B고체의 양. 다에서는 C이온을 넣어서 반응하고 있는 건데 C이온이 1만큼 반응하면서 B이온이 1만큼 생긴 거죠. B이온이 1만큼 생겼다는 게 B고체가 1만큼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도 1이 되죠. 분자 분모가 같아지면서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은 동그라미 기억 그리고 니은에 대한 설명과 2, 3주기의 1쪽부터 16쪽 발약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양자수 관련 설명이 이어지고 있고, 각 원자의 발약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n 플러스 l 값 중 가장 큰 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은 그런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게 좀 자주 등장을 했던 상황이죠. 2, 3주기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값이라고 했는데 2, 3주기에서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게 ES까지 채울 때는 2고요. 2p 그리고 3s를 채우는 과정에서는 3으로 늘어나게 되고 3p로 넘어가면 이제 n 플러스 l 값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ES까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건 2, 2p나 3s에서 전자 배치가 끝나는 건 3이 되고 3p까지 전자를 채우고 있는 애는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한 자료인데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수치를 주고 있으니까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네요. n 플러스 l 값 중 가장 큰 값이 2라는 건 ES까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거고 거기 들어있는 그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이라는 건 ES의 하나라는 거죠. W가 리튬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X는 3인 거니까 2p 또는 3s까지 채우고 있는 건데 그때 3까지 들어갔다는 건 2p의 3개까지 들어간 거고요. 2p의 3개라면 질소가 되고 3이라면 2p나 3s까지 채우는 건데 7개가 들어가려면 2p의 6개까지는 부족하죠. 3s의 하나까지 채우면서 나트륨이 되고요. Z는 4라면 3p까지 전자가 들어있는 거고 그때 들어있는 전자수가 4개라고 했을 때는 3p의 4개가 들어가는 황이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보니까 굳이 이 조건은 줬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2, 3주기 조건만 줘도 그냥 이렇게 풀이가 됐을 것 같고요. 1쪽, 15쪽, 16쪽이라고 굳이 제시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산차 안에서 확인해 보면 1쪽, 15쪽, 16쪽의 조합이긴 하네요. W와 Y가 같은 족 원소이다. 리튬과 나트륨 둘 다 1쪽으로 같은 족 원소에 해당하고요. 홀전자수 X와 Z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X 질소는 홀전자수가 3개인 거고요. Z의 황은 홀전자수가 2개인 거죠. 부등호가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S전자와 P전자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고 있고 X 질소에서는 S전자 4개에 P전자 3개인 거죠. Y는 나트륨이고 3S 하나까지 들어가면서 S전자 5개에 2P에 6개, P전자는 6개가 됩니다. 비율 관계를 묻고 있고 3과 6 약분시키고 대각선으로 올려서 정리해주면 5대 8이 되는 게 맞네요. 디귿도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 보시면 그림 가가 원자 W부터 Y에 대해서 원자 반지름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온의 전하량의 크기분의 이온 반지름이 나에 주어져 있습니다. 후보군을 직접 제시했군요. 4개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4개를 직접 줬고요.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간단하게 위치를 표시해보면 2주기의 비금속으로 산소 플로린이 있고요. 3주기 금속, 마그네슘, 알루미늄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풀었지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일종의 1등 그룹, 2등 그룹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죠. 지금도 원자 반지름과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주면 비금속 쪽에서 원자 반지름은 작고
이온화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산소 플루오린이 1, 2등을 나눠 가져야 되고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3, 4등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면 뭐 실전에서라면 WX가 둘이 크고 Y가 작은 상태에서 아마도 얘네들이 비슷한 비금속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래 좀 더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Y의 경우에는 그러면 최소한 둘보단 작아야 되니까 산소나 플루오린일 순 없죠. 그럼 Y가 금속인 건 확정이고요. Y를 이 둘 중에 대응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대응을 시키려고 보니까 금속 중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이온의 전하량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온의 전하량이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인 거니까 알루미늄의 전하량이 가장 크고요. 또 이온 반지름은 등전자 이온은 원자번호의 역순이죠. 알루미늄이 이온 반지름은 가장 작습니다. 그 얘기는 이 4개의 후보군 중에서 오른쪽 자료는 알루미늄이 최소여야 돼요. 근데 Y는 지금 왼쪽 자료를 통해서 금속 중에 고르려고 했는데 알루미늄은 이 오른쪽 자료가 최소여야 되는데 Y보다 더 작은 게 있는 걸로 봐서 Y가 마그네슘인 거네요. Y를 마그네슘이라고 해주면 마그네슘과 나머지 둘은 비교했을 때 마그네슘에 비해서 이온 반지름은 크고 이온의 전하량은 같거나 오히려 더 작은 거니까요. Y보다 더 작은 Z는 알루미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당연히 이제 최소값을 갖긴 하는데 지금 Y, 마그네슘과 비교했을 때 산소나 플루오린은 전하량으로 봤을 때는 같거나 오히려 작아지고요. 이온 반지름은 얘네들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마그네슘보다 무조건 산소 플루오린은 큰 값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더 작은 값을 갖는 Z가 알루미늄이 되는 거고요. 처음 W와 X가 왠지 비금속 둘 같았는데 그렇게 대응이 되는 거네요. WX에 대해서는 원자 반지름과 제1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건데 플루오린이 이온화 에너지, 분자가 크면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플루오린이 분자 크고 분모가 산소에 비해서 작은 거니까 더 큰 값을 갖는 W가 플루오린이 되고요. X가 산소가 됩니다. W는 플루오린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2, 3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 관계를 묻고 있는데 X와 Y면 X는 산소, Y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2차에서 3차로 갈 때 급격한 증가를 하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Y와 Z를 묻고 있는데 Y의 마그네슘과 Z의 알루미늄이라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같은 주기에선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알루미늄 쪽에서가 큰 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6번 보시면 25도씨에서 수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가나다의 pH분의 pH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가는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둘이 더해서 14라는 걸 이용해주면 지금 7인 거니까요. 2배 해주면 되죠. 가의 경우에는 그럼 4와 10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고요. 16K, 9K는 아래쪽 자료를 봐야겠네요. OH-의 몰수에 대해서 가와 나, 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부피는 가와 나가 같고 다는 나의 10배래요. 그럼 가와 나의 부피가 1대 1일 때 다는 그거의 10배라고 했으니까 다는 10이 됩니다. 그럼 가와 나에 대해서 바로 대응이 되는 게요. 가와 나는 부피는 같고 OH-의 몰수는 가쪽에서가 100배이기 때문에 수산화이온 농도가 가쪽이 100배네요. 수산화이온 농도가 가쪽이 100배라는 건 pH로는 가쪽이 이만큼 커야 되는 거죠. 그럼 pH가 이만큼 큰 거니까 가에서 이만큼 크다. 그럼 나에서는 8이 되는 거고 아래쪽은 더해서 14가 되도록 6이 됩니다. 이게 나에서의 상황이고요. 그럼 이 비율 관계는 3분의 4인 건데 그걸 기준으로 다에서는 16K, 9K인 거니까 16분의 9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비율 관계를 가지고 16분의 9배 했을 때 다에서가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서 다가 정리가 되어 있군요. 약분해주면 3이 되고 약분해주면 4가 되면서 4분의 3으로 정리가 되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더해서 14가 되도록 해주면 2배에서 8과 6으로 분모가 8일 때 분자가 6으로 정리가 됩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그냥 여기에서 쓸게요, 여러분. 가나다를 대응시켰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전에서는 이 정도 필기했겠죠. 그러면 pH가 다 나온 상태고 우리가 보통 pH 위주로 분석하니까 여기 위쪽이 pH라는 것만 더 확실하게 표기를 해보고요.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Y가 10X냐라고 묻고 있어요. Y와 XI의 관계인 거니까 나와 다에서 몰수로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몇 배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뭐 정말로 여러 번 하지만 몰수의 경우에는 몰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보면 됩니다. 둘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수산화이온에 대한 거니까요. pH는 이 차이가 나는데
Y는 하고 물었으니까 다 쪽에서가 몇 배인지를 볼게요. 다 쪽에서가 pH가 2 작아졌으니까 수산화이온 농도는 100분의 1이에요. 몰농도로는 100분의 1이 되고, 대신 부피로는 나와 다는 1대 10이었으니까요. 부피로는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pH를 보면서 pH가 작아지는 게 수산화이온 농도가 작아지고 있는 쪽이죠. 근데 이 차이인 거니까 수산화이온 농도는 100분의 1. 나에서 다로 갈 때요. 대신 부피는 10배가 됐으니까 몰수로는 10분의 1배입니다. 그럼 Y로 넘어갈 때 X에 비해서 10분의 1배죠. 그러니까 10X가 아니라 10분의 X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억 틀림 보기가 됩니다. 가의 pH는 10이 되고 나에서의 pOH는 6이 돼요. 6분의 10이면 1보다 큰 게 맞고요. 디귿에서도 다시 한번 몰수에 대한 거네요. 나에서 수산화이온, 나에서 수산화이온이라면 pOH 기준으로 쓰고요. 다에서의 수소이온이라면 다에서는 pH. 근데 pOH하고 pH 같은 거니까 농도는 똑같네요. 항상 우리가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농도로 몇 배인지 그리고 부피로 몇 배인지를 보는 건데 pOH와 pH를 쓰면서 분석하려고 했더니 농도는 같은 거고요. 그럼 부피만 보면 되는데 분자인 나 쪽에서가 부피는 다에 비해서 10분의 1이에요. 지금 1이 아니라 10분의 1로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1, 2, 3페이지의 문제들 쭉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쪽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뇌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식초 AB 각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형태죠. 분자량은 60이라고 주어져 있고 식초 AB의 밀도를 DA, DB라고 줬습니다. 항상 아래쪽 실험 결과와 구하는 걸 먼저 보는 거죠. 두 번의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10ml, 30ml라고 주어져 있고 식초 AB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을 제시하고 있네요. 항상 이렇게 1g당, 즉 단위 질량당 자료가 주어지면 이건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인 거니까요. 여기에 식초의 질량을 곱해줘야지만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구하는 건 DA, DB에 대한 비율, 그리고 X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서 자료 정리해보면 우리는 1g당 자료를 알고 있으니까 식초의 질량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식초의 밀도와 부피를 주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50ml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DA g이 되는 거고 이만큼 들어있는 수액2를 100ml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10ml만 사용하고 있고 0.2몰 농도로 적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ml에서 10ml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실제 사용한 식초의 질량은 5DA g이 되는 거고 아래쪽에 B는 40ml면 밀도를 곱해주면 40dB g이 되는 거고요. 얘도 일부 사용했겠죠. 수액 2를 100g을 만들었는데 이를 대신에 20g의 2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5분의 1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한 식초 B의 질량은 5로 나눠주면 8dB g이 됩니다. 이 식초의 질량에 여기 1g당 자료를 곱해주면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문제가 워낙에 쉽게 나왔네요. 지금 다를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다 과정에서 사용한 0.2몰 농도의 NaOH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같은 농도의 NaOH로 적정하고 있으니까 중화점까지 들어간 부피가 1대 3이라면 이 1대 3을 그대로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의 몰수 비이자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 비이자 아세트산의 질량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질량비 정도로만 정리해 보면 식초 A는 전체 중에서 10분의 1만 사용하면서 식초의 질량이 5DA고요.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게 여기에 식초의 질량을 곱해주려고 했던 거죠. 5DA에 8W를 곱해주면 이게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이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8dB g을 사용했고 1g당 자료 X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8dBx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DA분의 DB 곱하기 X죠. 그러면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게 좌변으로 넘어가면 되는군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DA분의 DB가 있고 여기에 X까지 잘 있는 거고요. 8을 약분시킨 상태에서 3만 넘어오면 되니까 우변에는 15W가 들어갑니다. 항상 출제되던 형태이고 두 번의 실험을 했을 때 각각을 끝까지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중간에 아세트산의 몰수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 몰수비가 그대로 질량비인 거니까 비율 관계만 활용해서 일정한 것들 제외하고 비율 관계만 잘 따져주면 되는 문제네요. 15W로 정리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8번 문제 보시면 산 두 개와 염기를 가지고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수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산은 일가산과 이가산인데 농도를 2배 차이로 줬고, 부피가 A, B, C 미지수를 활용해서 나와 있고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상황인데 아래쪽에 자료가 모든 이온수의 B가 주어져 있네요. 전체 이온수의 B가 주어지면 전하균형을 활용해서 양전하의 총합과 음전하의 총합이 같다 해서 시작을 해주면 되고요. 2번 주어져 있는데 둘 다 비율은 똑같네요. 1대 1대 3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도 1대 1대 3의 비율입니다. 간은 3만 둘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온의 정체가 일단 A-, B2- 그리고 3만 들어갔으니까 H+가 당연히 있겠죠. 양이온은 H+에 음이온 둘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바로 눈에 보이는 게 H+ 양이온이 혼자 있는데 1자리에 들어가면 전하균형을 맞출 수가 없죠. H+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H+가 여기 들어가고 둘이 A-와 B2-인 거니까요. 이 수치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A-와 B2-가 1대 1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A의 1이라고 해주면 이 자리도 A의 1로 쓸 수 있고요. 여기를 이제 찾으면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1대 1대 3이라고 주어진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산과 염기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모든 이온수가 세 종류인 건데 구경꾼만 해도 세 종류죠. A-, B2-에 Na+까지 고려해주면 그럼 단은 중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알자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네요. 앞에서와 거의 똑같은 게 음이온 2개, 양이온 하나인데 Na+가 1로 들어가 버리면 양전하와 음전하의 총합을 맞출 수가 없죠. 무조건 Na+가 3자리에 들어가면서 A-와 B2-가 1대 1로 들어가야 됩니다. 1대 1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1로 썼으니까 그냥 이 스케일 그대로 지키면서 A-와 B2-가 1과 1로 들어가고 음전하가 총 3이니까 Na+가 3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성 조건인 거네요. 그러면 X몰 농도의 H2B가 B에도 1인데 지금 또 C에도 1인 거니까요. B와 C가 같은 거군요. 요 C 자리는 그대로 B로 써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B의 1이었으니까 요 B도 1이 되고 B의 3이었으니까 이 B도 3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온수는 다 찾은 상황이고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X와 Y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고 있는데 똑같은 부피에 1대 3인 거니까요. X에 비해서 Y가 3배인 거죠. X에 비해서 Y가 3배, 이 자리는 3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에 존재하는 Na+, 나에 존재하는 B2-인데 둘 다 구경꾼이라서 나에 존재하는 Na+는 3 기준으로 쓸 수 있고요. 나에 존재하는 B2-는 1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풀다 맞는 느낌인 게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답이 나왔네요. 3과 3을 곱해주면 9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 내주시면 되고 중화반응은 공부한 것과 비교해서는 너무 쉽게 나와서 좀 너무 공부하신 분들은 좀 힘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요. 19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전체 개수가 2대 2대 1로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액체나 고체가 들어가면서 상태를 함정으로 파지도 않았습니다. 전체 기체인 반응이고요. 반응물이 하나인 게 좀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실린더에 B기체를 넣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나는 가의 실린더에 A를 10Wg 첨가해서 일부가 반응한 상태고 다는 나의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이제 모두 소모됐네요.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부피 B가 5대 1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5대 11이면 얘를 그냥 5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선 전체 부피가 11인 거니까 분자수의 합을 11로. 가와 다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가 D와 X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다에서 전체 기체의 밀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질량은 지금 8W, 10W를 넣고 더 이상 추가한 게 없으니까요. 이 자리가 18W라는 건 나와 있죠. 그러면 질량비는 나와 있으니까 부피비만 구하면 X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A와 C의 분자량비를 5분의 1하고 제시하고 있네요. 화학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분자량 2개가 주어졌죠? 그러면 나머지 분자량도 찾을 수 있는 상태죠. 위쪽에 표시해보면 A의 분자량을 5라고 했을 때 C의 분자량을 2로 뒀고요. 분자량을 이용해서 질량보존식을 써보면 반응물 쪽에 10이 있죠. C가 2인 거니까 B 쪽에서 8이 나와야 됩니다. 2개인 걸 고려하면 B의 분자량은 4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A와 B에 대해서 질량 B가 주어져 있는데 A의 분자량을 5라고 했을 때 B의 분자량은 4예요. 질량이 4대 5인데 분자량도 4대 5가 되면서 몰수로는 1대 1이죠. 그럼 B를 5라고 썼을 때 이 자리가 5로 그대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반응을 하고 이 자리로 오는 건데 그러면 A와 B를 합한 반응전 전체는 10이고요. 반응 후에는 11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반응 전 전체에서 반응 후 전체로 넘어가는 과정이 1 감소하는 반응이고, 개수와 비교하는 거죠. 개수 그대로 반응했을 때 2개에서 3개가 되는, 죄송해요, 1 증가하는 반응이요. 2개에서 3개가 되는 그대로 1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전체가 1 증가하고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1 증가하는 거니까 개수 그대로 반응을 해준 겁니다. 개수 그대로 반응했다. 그러면 A는 2 반응했을 테니까 3이 되고요. 개수 그대로 반응해서 B는 2가 증가했을 테니까 7이 되고, 여기서 검산이 되네요. 더해서 11이면 C가 1인데 C의 개수가 1인 걸 확인하면서 잘 풀고 있다는 자료 정리하면서 검산까지 된 거고요. 여기도 어차피 부피가 필요하니까 정리할게요. 반응이 완결되면 A가 추가로 3만큼 더 반응하게 돼요. 개수의 1.5배 반응하면서 B도 3이 생기죠. 10이 되고요. 개수의 1.5배, C는 1.5가 더 생기게 되니까 C는 2.5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게, 일단 X를 찾기 위해서는 밀도에 대한 비율관계를 찾으면 되는데,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질량은 8W가 있고 여기 18W가 있습니다. 가와 다에 대해서요. 밀도비를 찾기 위해서 질량비는 8대 18이면 4대 9가 되고요. 이걸 부피비로 나눠야 되죠. 부피는 가에서 5, 나에선 12.5인 거니까 2.5배, 즉 2대 5네요. 질량비를 부피비로 나누면서 밀도비가 나오게 되고, 약분시켜주면 2가 되고, 대각선으로 올려서 정리해주면 밀도는 10대 9가 됩니다. 10대 9의 비율인데 D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0분의 9 D가 되겠네요. X만 물었으니까 10분의 9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요. 나에서 실린더 속 C의 질량, 다에서 실린더 속 B의 질량인데 분자수 나와 있고 위쪽에 분자량도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에서 B라면 분자수 10에 분자량 4 기준으로 해서 40이 되고요. 나에서 C라면 분자수는 1에 분자량 2 기준인 거니까 2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약분해주면 10과 40 약분해서 4가 되고 2와 약분해주면 2가 남는 거죠. 2와 9의 곱인 거니까 18로 정리가 되네요. 18,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0번 문제 보시면 T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체들이 쭉 주어져 있고 자료가 3개 제시되어 있네요.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X의 질량은 가에서가 다에서의 2분의 1배이다. X의 질량은 X 원자수와 비례관계에 있고, 가에서가 다에서의 2분의 1배인 거니까 가가 1일 때 다가 2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에서 다로 가면서 X 원자수가 2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X 원자수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정리해보면 여기서 X 원자수가 AM인데 일단 똑같은 분자가 2배가 되면서 위쪽에서는 2배가 잘 됐고요. 그럼 아래쪽에서만 2배를 맞춰주면 되겠네요. 지금 AM이 있던 건 여기서 EAM이 잘 됐고, 근데 아래쪽에 B몰이 있었는데 이 B몰이 여기서 2배가 돼서 2B몰로 나오면 됩니다. 위쪽은 2배가 잘 됐고 전체 2배가 되려면 아래쪽에서도 2배가 돼야 되죠. 그럼 B에서 시작해서 2B가 돼야 되는데 지금 B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아래쪽에서 추가로 또 B가 필요한 거죠. C자리를 B로 바꾸란 얘기네요. 그래야지만 X원자수가 AM에서 EAM이 잘 됐고 아래쪽 B에서 2를 더해서 2B 형태로 잘 바뀐 겁니다. 첫 번째 자료는 C를 B로 바꾸는 자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료는 실린더 속 기체의 단위 부피당 Y원자수예요. 그게 나에서가 다에서의 3분의 5배다. 단위 부피당 Y원자수면 우리가 단위 A당 B, 그 A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즉 Y원자수를 부피로 나눈 값이자 부피 대신에 분자수라고 생각하면서 분자수분의 Y원자수 또는 부피분의 Y원자수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나에서와 다에서의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나에서 다로 갈 때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일정하네요. EA 플러스 B, EA 플러스 B로 일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 XZM에 해당하는 이 세 번째 기체가 나에서 다로 갈 때 더해진 건데, 문제는 Y원자수는 이 새롭게 더해지는 기체에 Y원자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다에서 일정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값에 대한 비율을 나에서가 다에서의 3분의 5배니까요. 나와 다만 놓고 보면 5대 3 비율이라고 준 거예요.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5대 3 비율이라고 준 건데, 문제는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추가된 기체에 Y원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Y원자 수가 고정입니다. 그럼 분수 형태의 자료가 5대 3인데 분자가 고정이라면 분모에 대해서 이 자료는 반비례한 게 있을 테니까요. 분모에 해당하는 부피가 3대 5라는 거죠. 그러니까 Y원자 수가 일정할 때
이 부피는 3대5 비율을 가져야지만 전체 분수값이 5대3이 될 수 있고요. 부피가 3대5다. 그럼 앞쪽에 표시해 볼게요. 이 부피이자 분자수를 3대5로 표시해 보면 분자수 K를 이걸 그대로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이 자리를 2라고 쓸 수 있고요. 색깔이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 분자수 K를 3과 5라고 했을 때 그럼 추가된 게 2인 건데 추가된 건 이 아래쪽 기체인 거니까요. 이걸 2라고 쓸 수 있고 같은 몰수 2가 되면 2A 자리는 1이 됩니다. 검산천에서 확인해보면 B몰에 해당하는 게 2였고 2A 자리는 1이었고요. 앞쪽은 B몰에 해당하는 게 2고 A 자리면 0.5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분자수에 대한 자료 정리가 끝이 났고 문제에서 묻는 것들 중에서는 그러면 A와 B 사이에 대한 비율관계는 나왔네요. A와 B 사이에 대한 비율관계가 0.5대 2, 즉 4배 차이인 거죠. A분의 B는 4로 쓸 수 있고요. 이제 M만 찾으면 되는 건데 마지막 자료를 활용해야겠죠. 전체 원자수가 가에서가 다에서의 20분의 11배다. 가와 다를 놓고 봤을 때 11대 20이라는 거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M만 지금 미지수로 해서 분자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원자수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죠. 가에서의 전체 원자수는 1.5M 플러스 8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다에서의 전체 원자수는 M만 먼저 표시해보면 3M과 2M을 더해서 5M이 되고 숫자 표시해보면 8과 2를 더해서 10이 됩니다. 이 식을 그대로 풀어주셔도 되고 지금은 너무 눈에 보이죠? M에 그냥 2 대입하면 11과 20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네요. 이 방정식 풀어주시면 M값이 2가 나오게 되고요. A분의 B는 4로 구했고 M값은 2인 거니까 약분해주면 2로 정리가 됩니다. 이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4페이지가 워낙 쉽게 나와서 지금 1, 2, 3페이지도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데 4페이지에서 좀 어려운 문제 없이 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